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 좀 쉬어가는데요. 어떤 섹터에 기회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시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방송 전에 말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오늘. 코스닥이 봄은 온다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고 키 맞추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하지만 반도체부터 일단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조정을 기회로 삼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이고 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블랙에를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 이 발언이 혹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대만에 있는 기술주 주가들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는 별 영향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26만 잔 중에서 이제 블랙에 기반한 AI 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게임 프로그램 좀 들어가는 RTX 아마 6천도 같이 포함되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뭐 블랙을 전체적으로 26만 장은 아니고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중국 관련은 그동안 이제 H27 제안을 했었고 최첨단 칩 자체 내에는 아마 B200이나 GB200과 같은 특히 블랙에 기반한 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H200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하나둘씩 레거시화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이거 첨단에 대한 기준 범위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몇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생산 비중을 미국이 거의 한 50% 이상을 뭐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기술 격차를 더 어느 정도 차이를 늘리겠다는 게 뭐 취지의 목표가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 쪽이 조금 어느 정도 견제를 한 부분이고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이번에 하정우 AI 수석 실장이 얘기했던 게 미국이 대략 한 2천만 장에 대한 이제 AI 칩을 GPU를 보유하고 있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이제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한 30만 장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격차가 굉장히 크죠.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일본이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을 오히려 견제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H200까지는 물론 전순환 대표가 조금 상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뭐 B200이나 이쪽 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직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중국이 조금 우려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이런 영향권에서 비껴나갈 수 있겠다. B200 같은 고성능 또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은 지금 그 투톱의 자리, 이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정말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물론 매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매도 그 강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개인 순매수가 오늘 또 투톱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기회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이닉스가 투자 유의 그 지정됐죠? 네. 앞으로 조금 더 조정세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까? 오늘 포지션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아마 일단 하루짜리로 지금 이제 투자 주의를 좀 받은 상황이라서 외국인은 그런 측면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정도지 이제 모든 물량들 뭐 팔자 뭐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자꾸 코로나 얘기 때, 금융위기 얘기 때, 그때와 항상 많은 비교를 하지만은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AI 쪽에 대한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도 이제 아마존과 이제 오픈 AI 이슈가 이제 나왔던 만큼 그만큼 클라우드 계약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될 거고 AI치 수요는 커지게 되고 지금 뭐 어제도 이제 SK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이 뭐 시장에서 한 70조까지 얘기를 했고 78조까지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한 80조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주가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을 못 쫓아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체크를 했을 때가 우리가 2018년도가 그때 한번 이제 서버 관련해서도 사이클이 한번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그때 외국인이 56% 비중이었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5만 원 삼성전자가 내려갔을 때 그때가 대략 한 5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비중 이제 해야 52, 53%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비중이 훨씬 더 늘려갈 수가 있겠고 오늘은 투자 주의 받았으니까 일단은 심리 자체가 살짝 꺾일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한번 이제 매도를 해왔었고 그러면 개인들은 여기서 조금씩은 비중은 늘려갈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정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리는 조정은 반도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오늘 소부장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동안 소부장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자금력이 살짝 이동하자. 그러니까 덩달아 같이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소부장하고 지금 투톱하고 키 맞추기로 같이 온다고요?
그러면 고민이네요. 일단 다음은 소부장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반도체 투톱은 사실 지금 사면 기대 수익이 낮다라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인식을 싶었던 게 7만 원, 8만 원 삼성전자 갔을 때 대다수의 해외 쪽 IB 리포트가 13만 원, 12만 원을 외쳤을 겁니다. 그럼 네. 우리의 심리는 13만 원이 목표가인가 보다라고 했죠. 그러면 최근에 목표가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14만 원이 나왔고 어제 SK증권에서 17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80만 원이 나왔지만 SK증권에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계속 새로운 계약들이 미국에서 나오면은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13만 원 잡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지는가에서 네. 체크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익을 내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멀티플이 확장되는 구간이라서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소부장 안에서 오늘 이오테크닉스 강한데요. 오늘 이 종목 혼자 유독 강한 이유와 아까 키 맞추기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살 수 있는 소부장이 있을까요?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가끔 저도 말을 했지만 생각보다 다른 소부장에 비해서 못 올랐죠. 맞아요. 많이 못 올랐기도 했고, 뭐 테크윙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도 이제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도 지금 로테이션이 계속 이제 바꿔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이오테크닉스가 뭐 공시가 나왔나? 아직 실적 발표는 아직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쪽에서 뉴스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커팅 쪽에 대한 나중에 이제 HBM4의 수요를 크게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삼성전자향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 회사고, 이제 HBM4에서 기대감이 시장 심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좀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도 이제 HBM4와 관련해서도 이번 치킨 해동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파운드리,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쪽도 들어가게 될 거고, H폰 쪽도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최태원 회장도 만나긴 했지만은 결국 시장은 하이닉스가 낫냐 삼성전자가 낫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증설은 나와야 돼. 지금 증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증설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빨리 이거를 수요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오늘 이오테크스의 레이저 커팅 장비가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키징이나 아니면 전공정이나 후공정이냐 소재냐, 사실은 뭐 지금 워낙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시피 조금 빠졌던 자리 쪽에서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 조금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11월입니다. 11월부터는 소부장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남아있어요. 2주 동안. 그러면은 그 실적은 안 좋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 좋은 회사들도 있을 건데, 그 회사들이 분명한 거는 그 IR 자료나 뭐 컨퍼런스 콜에 관련해서 특히 하반기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소부장이 제가 봤을 때는 2주 사이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석 가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오석 가격이 좀 필요하죠. 이오테크닉스는 일단 조정받은 매수 가능하고 뭐 제일 좋게 보시는 소부장 있습니까? 짧게요. 두산도 좀 많이 올라갔고,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그나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최근에 올해는 삼성전자항이었지만 내년부터 저쪽에 베트남 법인 쪽에 있는 곳에 SK하이닉스가 전략적 네. 투자를 했다는 기사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에 관련된 패키징 쪽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라고 해봤을 때 하나마이크론도 기회는 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여러분 잘 넣어두시고 관심 종목에 저희 추이를 지켜보시죠. 2차 전지로 넘어갑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직 공식 확인은 아니고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 SDI 필두로 오늘 2차 전지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들 종목 업사이드는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열어둬야 됩니까? 크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 이제 CATL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이제 배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배제 정책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테슬라가 7월달에 올해 LG 엔솔과 6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ESS 배터리 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삼성 SDI가 3조 정도 나왔죠. 이 둘이 합치면은 대략 용량 자체가 한 4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2030년까지 필요한 용량이 한 100기가와트 정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3분기는 실적은 대부분 다 좋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2분기 때 같은 경우가 양극재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3분기 때 매출을 접목이 됐고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8만 원 위안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가격에 대한 협상률도 이제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은 9월달 이제 IRA 보조금 폐지가 되게 되면서 그럼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4분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2차 전지를 단순하게 전기차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ESS 배터리 자체가 네. 결국에는 전용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쪽이나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의 매출 비중이 한 17%, 15%밖에 안 됩니다. ESS 비중이. 근데 이게 비중이 더 커지는 것 쪽에 시장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성장력에 삼성 SDI나 그리고 LG 엔솔 그리고 LNF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예전에 그 2년 전에 2차 전지 막 붐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 정도의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붐 반 정도 되는 붐이라도 좀 기대해도 돼요? 충분히 전기차 캐즘이 좀 지연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ESS 쪽으로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은 확실히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불을 뿜고 있는 상황에서 좀 ESS 쪽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2년 전과 흐름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튬 가격 자체가 50만 위안이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8만 위안이죠. 그 가격에서 사람들이 40% 50% 성장을 감안해서 에코프로 180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눈높이는 맞추지 말고 그보다 훨씬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낮춘 상황에서 좀 목표를 좀 지정해 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가격들은 좀 싼 편이긴 하죠. 그래도 좀 가격대가 쌀 수 있다라는 조언을 얻어봤습니다.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고요. 3분기 흑자 전환했고 또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보다 조금 높았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라면 양극재 쪽은 좀 비중 확대로 가도 괜찮을런지요? 생각보다 지금 CATL이 그 9월부터 광산 채굴권 관련해서 다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산리튬 가격이 안 올라왔다는, 안 내려왔다는 말이죠. 근데 적어도 그러면 가격에 대한 좀 우호적인 효과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재고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재고 물량을 많이 줄였고 그걸 이제 한입시키면서 이번에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4분기는 그런 측면에서 재고 부담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생각보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우호적인 인프라 자체가 특히 전기차 충전기나 이쪽 충전소와 같은 회사들 그게 인프라가 빨리 쌓느냐에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좀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ESS와 뭐 오늘 전고체도 올라가고 저희 셀 기업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2차 전지를 포트에 담는다면 어떤 테마에 있는 어떤 종목을 좀 담으시겠습니까? 전고체는 이제 내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하는 게 아마 SDI가 26년, 27년쯤으로 양산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ATL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애초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결국은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고체나 아니면 ESS 두 개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둘에 다 걸쳐 있는 게 SDI예요? SDI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LG 엔솔이 아니라? LG 엔솔은 가장 많은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SDI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3분기 실적 안 좋았죠. 근데 저렇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분기 때부터는 북미 쪽에 AMPC가 1,000억 원 이상이 올라가요. 이번에 3분기는 AMPC가 LG 엔솔보다 굉장히 박한 상황에서 실적이 부진을 했던 거고 4분기 때부터는 AMPC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영업이익 효과는 4분기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맨날 매일 이제 LG 엔솔이 탑픽입니다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듣다가 SDI 좀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신선했고요. 2차 전지 마무리 짓고 자 우리 과장이 별명이잖아요. 알테화진. 감사합니다. 알테오젠 신고가고요. 바이오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 코스닥 키맞추기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까? 좀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빠지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 이동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유럽도 열리게 되고 어제는 샌디에고에서도 이제 ADC 이제 학회도
열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학회 이슈가 여러 가지 좀 남아있다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사이클 자체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우리가 항상 뭐 1년이든 2년이든 인하 사이클이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 수익률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약바이오는 하루하루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이 뭐 11월 초쯤에 이제 이상의 승인이 나오면은 다음 달 12월 8일 날 이제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1, 2월쯤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하게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패시브와 저 액티브 자금 자체가 최소 1,800억 원에서 최대 한 4,500억까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르익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나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훨씬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바이오 좋게 보시고 내년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연말까지 제약바이오 좀 보자. 긍정적 답변 주셨습니다. 잠깐 알테오젠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알테오젠은 지금 뭐 기술 이전 그 모멘텀도 있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도 좀 함께 실려 있어서요. 이외에도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처럼 기술 이전 그 플랫폼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는 좀 가줄 수 있을까요? 네, 뭐 ABL 바이오는 다음 달에 이제 ADC 이주 항체 관련해서 ABL 206이랑 209 그러니까 두 파이프라인이 그 전임상 IND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내년 한 4월쯤에 인상 일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그 일본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케다 제약이 12조짜리 ADC 이주항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근데 계약금이 업프론트 계약금이 거의 1조예요. 그만큼 이쪽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이번 뭐 ADC 그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학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바이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년에 인상이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기술이 되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무르익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계속 이것도 목표가를 계속 높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인투셀, 뭐 프로티나, 뭐 여러 가지 좀 업체들이 계속 이제 오른 테라피틱스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선택의 영역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플랫폼 쪽은 기회가 많다. 지금 뭐 프로티나 얘기 또 해주셨고 ABL 바이오도 너무 좋고 알테오젠도 계속 더 갈 수 있고 네. 플랫폼은 계속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비만 치료제는 어제부터 강력했는데 대장의 펩토로는 지지부진하지만 뭐 그 외 한미약품이라든지 어제 일동제약도 강했고 올릭스도 최근 주목도가 높고요. 이쪽에 대해서 탑픽은 어디로 보세요? 뭐 G2G 바이오도 뭐 베닝그 앵겔라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무중도 하기는 했지만은 내년 상반기쯤에 지금 이제 뭐그 대표님이 얘기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글로벌 탑10 이제 빅파마 업체들 중에서 4개 회사와 지금 파트너십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막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 D2G 바이오도 지금 뭐 오버행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것만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이 방향이 좀 크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페토는 같은 경우도 12월이 되면은 112와 작년 10월쯤에 맺었죠. 14개월짜리 평가 계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본계약 여부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왈가왈부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 네. 뭐 어제 뭐 메세라 화이자 관련된 이슈도 있고 노보노디스크가 있는데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가팔라적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비만 치료제는 당분간은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탑픽은 G2G 바이오. 뭐 G2G 바이오가 그나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노려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버행 이슈만 좀 유의하시고요. 전력 설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변압기 3대장이 오늘 신고가를 가긴 했는데 아쉽게 좀 터치하고 쭉 내려왔거든요. 이들 종목은 앞으로 조금 조정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오늘이 기회라고 보세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이닉스 삼성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뭐 현중공업도 막 300만짜리 뭐 리포트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항상 그 AI와 관련된 폭발적 수요로 인해서 증설 효과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만큼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여러 인터뷰를 좀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수요가 넘치는데 AI 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전력 쪽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변압기 쪽에 대한 가격의 상승 효과도 나중에 보여지게 될 거고 그에 따른 큐가 계속 이제 몰리고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한번 정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매출 성장,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정서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상향식품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력 설비까지 커버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